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논밭 사이로 고요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박만수 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묵묵한 농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첫 신고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박 씨가 보이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창고에 쓰러져 계셨어요. 처음 경찰은 단순한 사고사라고 보았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창고에서 작업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했죠. 하지만 곧 드러난 정황은 그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서진 나무 상자와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작업 중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단순 낙상으로 보기 힘든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팔과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머리 부위의 손상 각도와 깊이를 볼 때 단순한 낙상 사고가 아닙니다.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누군가 급하게 쓸어낸 듯한 자국이 있었고 일부 물건들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증언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 그 창고를 쓰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어요. 밤에는 절대 창고에 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죠? 박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진 55세과 둘째 아들 박성호 52세. 두 형제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땅과 집, 그리고 예금. 박 씨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유언장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형제들이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많았죠. 사건 일주일 전쯤에도 박 씨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박성진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농사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박성호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주 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두 아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갔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사건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과 주변 CCTV 영상에는 사건 전날 저녁 그가 아버지 집 주변을 오간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이 알리바이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 씨의 침실 서랍장에서 발견된 낡은 봉투. 그 안에는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던 토지 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두 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인근의 땅 3필지, 그리고 예금 통장 4개. 총 자산 가치는 약 8억 원대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박 씨의 계좌에서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인출했을까요?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생활비만 드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박 씨가 직접 인출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특별히 돈을 쓸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검소한 분이었어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딱히 돈 쓸 일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혹시 두 아들 중 한 명이 몰래 인출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박 씨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숨겨둔 것일까요?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입구와 주변 상가의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 박 씨의 집 근처 골목길을 서성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대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 인물은 둘째 아들 박성호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고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는 분명히 그가 새벽 시간에 아버지 집 근처를 오가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둘째 아들을 재소환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이 당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날 밤 집에 내려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이 먼저 와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형님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이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소리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새벽 2시쯤 아버지를 만나러 왔지만 집 안에서 큰형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 30분간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형이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다면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큰아들은 동생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형제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족 비극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인 대상 범죄는 약 12만 건. 이 중 가족에 의한 범죄가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와 폭행,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김지영 교수의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거나 재산 분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태민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족 내 범죄는 외부 범죄와 달리 은폐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 대상 살인 사건 중 약 60%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 동기는 대부분 재산, 간병 문제, 그리고 오랜 갈등의 누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가족 내 갈등을 중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노인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죽음은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아들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둘째 아들 역시 단지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3천만 원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요? 혹시 제3의 인물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박 씨의 빈집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고문은 경찰 출입 금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고 마당에는 가을 낙엽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한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재산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유대,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한 노인의 슬픔. 우리는 과연 노인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만수 씨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